반갑습니다. 턱걸이 기사입니다. 먼저 필기 합격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혹시 필기 합격 안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좋은 생각입니다. 항상 실기를 합격을 해야지 자격증이 주어지니까요. 동시에 공부하는 것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이 소방설비 기계기사의 그 실기 부분이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처음에는 그 유체역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유체역학의 내용이 많지가 않죠. 두 번째는 소방기계 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많은 내용들을 머리에 갖고 있어야지 소방유체역학을 끌어와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암기 사항이 되게 많은데요. 이거를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로 단답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별로 많이 안 나오고, 이거를 깔고 소방유체역학을 끌어와서 계산 문제, 뭐는 얼마냐, 용량이 얼마냐, 압력이 얼마냐, 그런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자, 양이 좀 많긴 한데, 자, 공부해 보겠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실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방기계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죠. 요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많아서 쭉쭉쭉 소개만 해드릴 테니까요. 자료들 보시고 직접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소화기 대상은 연산상 가지터죠. 연산상 가지터, 연면적 33 이상, 가스시설, 가스시설 또는 지정문화재 또는 터널, 연산삼 가지터입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포강물 분할이 268, 235, 포강물 분할이 268, 235. 두 개 나누는 건요. 268은 리터고 235는 킬로그램이거든요. 포강물 분할이. 그러니까 2리터, 6리터, 8리터, 20kg, 30kg, 50kg입니다. 뭐가? 포강물 분할이가요. 강화액이고 물은 물이고요. 분말, 할로겐 화합물, 이산화탄소, 이렇게 됩니다. 자동소화기는 자동소화장실을 설치할 곳은요, 주상고분 쾌가, 주상이 고분 고분을 쾌가네요. 주상 고분 쾌가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즉,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분말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 가스 자동소화장치가 자동소화장치의 내용이네요. 그리고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얘기가 되게 확실히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내화나 불원제로 되면 2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락부터 시작합니다. 위락부터는 30제곱미터마다 1알단이고요. 공집 관문 장애는 50마다, 금판운숙, 노전공업, 방공창, 항자관은 100m마다. 100제곱미터마다인데요. 요게 내화나 불연제면 얼마 되죠? 2배니까 200이 되겠죠. 그러니까 200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뜻입니다. 정말 외우기지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요, 특정 대상물의 위락시설과 공직 관문장애만 확실히 외워주시면요, 이게 이 내용이 아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100을 하면 되겠죠? 나머지가 다 100이니까. 위락시설 30, 공집, 관문장의 공용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의료시설. 이게 50제곱미터마다 1단위입니다. 소화단위가. 공집, 관문장의 위락시설 30. 그리고 가능하면 외우시면 좋겠죠. 금판운숙, 노전공업, 방공창, 항자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속용도별 추가 소화기구를 해야 되는 곳은요, 자동 확산 소화기를 하는 게 보건세화주에는 추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실, 화기 취급소, 그리고 주방, 음식점 주방이죠. 낙하압류 하면 분말 소화기의 순서입니다. 낙하압류 제1종 탄산수소 나트륨, 제2종 탄산수소 칼륨. 낙하압류 하니까 발음이 이상해가지고요, 낙하압류라고 했습니다. 탄산수소 칼륨입니다. 그리고 제일인산 암모늄, 그리고 요소가 들어가는 중탄산
칼륨의 요소가 들어간 게 이게 제4종 소화 기의 그 내용이죠. 그리고 연소 항계, 연소 상항계 알고 계시고요. 물올림 장치가 필요한 거는요. 물올림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캐비테이션 방지를 위해서 그죠. 캐비테이션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전백구입니다. 전백구 전용으로 해야 되고 용량은 100리터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급수 구경은 15mm 이상이어야 된다고. 전백구가 나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정말 내용이 많겠네요. 옥상 수조 설치 예외 옥상 수조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곳은요. 지가고수 노펌입니다. 지가고수 노펌. 그리고 지하층은 물이 위에 있으니까 뭐 옥상 수조 없어도 되는 거죠. 지하수, 가압수조, 고가수조, 수온이 높이 있는 거 똑같은 얘기고, 높이가 10m 이하인, 이게 이하고요. 미만입니다. 아시죠? 이건 이상이고, 초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10m 이하인 건물인 경우에는 옥상 수조를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상복부를 소유하거나. 옥내 수조 설치 기준은요, 청동수사 실점표. 요게 옥내 수조 설치 기준입니다. 가압수조는 고가압펌. 가압수조의 종류네요. 고가압펌. 그 고가수조의 마호방, 마찰 배관 양식, 호수 배관, 마찰 양정, 그리고 방사압을 대가지고 앞에서 하셨죠. 실마호방 같은 얘기입니다. 실마호방입니다. 그리고 고가 수조 방식에 필요한 게 수배급 오맨이 필요합니다. 고가 수조에는 수배급 오맨이 필요한 겁니다.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오버플로우관, 매놀, 수배급 오맨이 필요합니다. 근데 압력 수조 방식은 수급, 배급, 매납, 안자가 필요하죠. 수급, 배급, 매납, 안자.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급기관, 이거 압력을 넣는 거죠. 그리고 매놀, 압력계, 급기관이 있으니까 압력계가 있어야 되고요. 안전장치, 압력을 쓰니까 안전장치, 그리고 자동식 공기 압축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급, 배급, 매납, 안자. 실마호방, 이것도 좀 잘못 적었네요. 실이 결국은 실마호방이죠. 실양정의 마호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소화수조배 감압 방식은 감고 중계의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배관이 1.2메가 PA 미만인 경우는 배구 수덕을 사용한다. 배구 수덕. 합성수지관 하면 진해천이고, 어떤 데 합성수지관을 사용할 수 있나? 진해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매설하거나 내화구조턱 내거나 천장 반자의 불은제 습식인 경우에 천장 진해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수구를 설치 제외할 곳은 냉고 발효시계는 방수구를 설치 제외 가능합니다. 냉동창고, 고온, 격렬 반응, 발변전소, 야외 음악단 극장, 식물원 수족관 등. 너무 많죠. 이것들을 다 외우고 앞에 하신 유체역학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계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수압을 제가 모아놨거든요. 자, 방수압은 스프링클러, 정확하진 않는데, 소방에서는 0.1 메가피에 하면 10m가 되고요. 그리고 0.17 메가피에 하면 17m.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소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답은 아닌데요. 10, 1.325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이 0.1이면 100으로 보고, 1이면 100으로 보고, 1메가면,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연결송수관, 옥외소화전, 온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수량 80리터, 130리터, 350리터, 800리터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건 대부분 20분인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조금 다른 것도 있고요. 스프링클러는 높이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다르죠. 그리고 옥내소화전은 25m 안에 있어야 되고 40m, 50m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의 거리 기준이죠. 1.7, 2.5, 2.1, 내화구조 2.3, 아파트 3.2 이하. 그러고요.
자, 조기 반응형. 조기 반응형은 아주 빨리 반응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빨리 반응을 해야 되겠죠. 공병, 노수고의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를 사용합니다. 즉, 공동주택, 병원, 입원실, 노유자 시설의 거실, 숙박시설의 침실, 오피스텔에는 조기 반응형, 공동 노수고에는 조기 반응형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고가수조. 똑같은 얘기네요. 수, 배급, 오면 앞에 있었죠? 압력수조. 수급, 배급, 맨 앞 앉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참, 이럴 게 많네요. 자, 헤드. 스프링클러 헤드들죠? 습식과 부하식의, 예외는 개동두. 개동두에는 상향식 헤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예외가 개동두가 있습니다. 개방형 헤드의 경우에 드라이 팬더도 사용할 경우에 거꾸로네요. 개방형 헤드 동파우리가 없는 곳 드라이 팬더도 사용하는 곳 이렇게 사용 예외가 있는 곳이네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수 요것도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외웠습니다. 235T 368T 160 161 요 급수배관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급수배관 하면 항상 나오니까요. 25mm 32mm 40mm 50mm 65mm 80mm 90mm 그리고 100mm 125mm 150mm가 있는데 요걸 항상 외우셔야 되고요. 여기에 스프링클러 헤드수를 이렇게 씁니다. 235T, 368T, 160, 161 이상 이렇게. 즉 25mm짜리는 2개밖에 사용 못하고요. 그리고 T는 10개가 되겠죠. 50mm는 10개까지 그리고 100mm는 여기서부터는 30, 60, 80이겠죠. 이거는 100개 그리고 161개, 161개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160개가 사용을 한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드렌처 설비라는 건 창외 지처고요. 드렌처 설비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상수도 직결형의 간이 스프링클러 SP 스프링클러죠. 요것도 시험 칠 때 SP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스프링클러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상수도 직결형 순서는 계급, 개체, 앞, 유시입니다. 계급, 개체, 앞, 이게 순서, 추구하는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계급, 개체, 앞, 유시. 그리고 펌프형은 수진, 펌압, 체성계, 유시. 수진, 펌압, 체성계, 유시의 순서로 되고요. 물분무 소화 설비가 나타내는 작용들은 진냉 유의를 나타냅니다. 지식작용, 냉각작용, 유화작용, 희석작용을 하죠. 그리고 물분무 펌프의 토출량은 특착 계절콘 10, 20, 12, 10, 10입니다. 10, 20, 12, 10, 10 특착 계절콘입니다. 특수가해물, 전산창고, 차고 주차장, 케이블 닥터 트레이, 그리고 절연유 봉입 변압기, 컨베이어 벨트가 리터 퍼 미닛으로 분사를 토출을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다 보면 자꾸 뛰어넘게 됩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조기 반응해도 또 나오죠. 공병 노수고 여러 번 나오는 거는 문제도 계속 반복되는데 한 번 나온 건 다 지워야 되는데요. 자꾸 나오니까 한 번씩 더 적은 것들이 있거든요. 2번 나오면 한 번 더 보시고 그렇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나온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포헤더 방식, 호스릴 방식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전부 거의 모든 것이 이렇게 아쿠원입니다. 아쿠원T, Q1TS 이런 식으로 또는 Q1T 1-S 이런 식이 됩니다. 요 6000은 300리터가 20분이라고 6000이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6000으로 외우지 마시고 300리터 20분을 호스릴 방식을 그렇게 외우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포구워터 알고 계시고요. 포는 9m, 워터 헤드는 8m입니다.
네알콜은 금고불이네요. 네알콜은 금고불. 포소화약제 혼합장치는 펌프라샤로 되어 있네요. 펌프라샤, 펌프 프로포셔널, 프레저 프로포셔널, 라인 프로포셔널, 그리고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이렇게 있네요. 포소화약제는 수단합불 4들이 있고요. 그리고 CO2가 할 경우에 불두오 의사가 됩니다. CO2 불두오 의사 2, 4, 8, 10, 20입니다. 불두오 의사. 불두호 의사. 사망이죠. 20%가. 불두호 의사. 그리고 소화약제 저장기 설치 장소는요. 방온 직방 용관체. 방온 직방 용관체. 즉 소화약제 저장 용기는 방호구형 외에 온도가 40도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직사광선이나 비물이 들어오면 안 되고 방화문이 있어야 되고 용기는 뭐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간격은 3cm 이상. 그리고 체크밸브를 사용해야 됩니다. 방온 직방 용관체입니다. 신부화제 Q VK1 AK2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K1과 K2를 알기 위해서는 K2는 거의 정해져 있고요. K1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유체받고 정 모르 치면 유체받고만 외우시고요. 그 중에서 박이 방목전소고요. 고가 고모 면석집을 나타낸 겁니다. 유체받고 요까지는 반드시 외우시고요. 유체받고 방목전소 고모 면석집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CO2 분사해제 설치 제외 장소가 있네요. 방리나전은 제외입니다. CO2 방제실 또는 그 사람들 입고 거나 니트로셀룰로드 그리고 나트륨 칼륨 전시장 방제실하고 전시장은 사람 때문에 그고요. 니트로셀룰로스하고 나트륨 칼륨은 반응 때문에 CO2와 반응 때문에 그렇죠. 또 나오네요. 소화약제 저장 용기 시설은 방온 직방 용관체입니다. 자, 특수가염물도 외워줘야 됩니다.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면난응사, 벽가석가, 목합, 발그. 요게 결국은 면난응사, 벽가석가, 목합까지인데요. 합성 수지류가 발포한 것과 그 밖의 것이 달라 그러거든요. 면난응사, 벽가석가, 목합, 발그를 외우시고요. 이것도 2, 4, TTT, 3T, 만, 20, 20, 3000 이렇게 외우십니다. 즉 면난응사, 벽가석가, 목, 합, 발 그죠? 합성수지가 20과 3000이죠. 면난응사, 벽가석가, 목합, 발그 즉 2, 4, TTT, 3T, 만, 20, 20, 3000입니다. 이거 이상이 있어야지 특수가염물로 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뒤에 한번 더 나올 거고요. 또 나오네요. 방온 직방 용관체인데 할로겐 화합물은 온도 55도 똑같은데 55도씨 이하고요. 그 외의 거는 40도씨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만 55도씨 이하입니다.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외워야 되고요. 산업기사 같은 건 주어집니다. 대부분. 근데 기사 같은 걸 치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겠죠. 배관적수 방법은 나용압풀 방식이 있습니다. 나용압풀, 나사접합, 용주접합, 압축접합, 그리고 플레인접합이 있네요. 너무 대충 넘어가는 거죠. 공부는 어차피 본인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반드시 그 기출부제 푸시는 거랑 요거 외우시는 거랑 좀 따로 가시면 서로가 연결이 나중에 될 겁니다. 이거는 분사헤드 방수 시간 제가 모아놨습니다. CO2, 표면, 신부, 국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 그리고 불활성 AC급, B급, 분말 이렇게 30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재 위험 작업하면 인용 전 부고가 화재 위험 작업입니다. 인용 전 부고.
제한구역 설정은요, 천상통 66입니다. 천상통 66. 제한구역 설정, 천상통 66.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내에 해야 되고, 상호 제한구역이 되고, 통로 보행에 60m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60m 원내에 있어야 되고, 두 개 층에 걸쳐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초과입니다. 초과. 이렇게 하면 초과, 이상, 이하, 미만입니다. 제한구역 설정은 동부 개성입니다. 동부 개성. 동시 개성, 동시 제한, 부속실 제한, 계단 단독 제한, 승강장 단독 제한입니다. 제한구역 설정은 동부 개성. 배출기의 전등 102 2타분의 PTQK.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직렬, 병렬, 또 누설 텀색 계산한 거죠. 아, 요게 지금 루트를 표시한 건데요. 루트 111이 있으면 저는 루트 다 표시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루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글이 표시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배기는 수자기, 배제, 수자기, 배제. 그 수직풍도는 자연 배출과 기계식이 있다고 수자기를 붙여놨습니다. 수자기, 배출구 배출, 제연설비 배출. 자, 여유율이 1.15네요.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무엇이냐? 3년 무제비가 소화활동설비입니다. 3년 무제비. 그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사수설비 3년,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제비, 3년 무제비입니다. 이 순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송자체와 송자체자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헤드 배관과 개수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데, 이게 틀리죠? 6개, 10개, 6개 이상이라는 얘기고요. 피난구조. 피난기구 반드시 외우세요. 교구틈이 왕공간 사다성. 교구틈이 왕공간 사다성. 요게 피난기구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이게 그 각각을 알 수 있거든요. 그 교구틈이 왕공간 사다성의 모든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은요, 층마다 다 할 수 있는 건 다승을 층마다 설치할 수 있고요. 모든 피난기구 적용이 가능한 게 3층입니다. 3층. 그리고 여기 11층부터는 없죠? 11층부터는 풀라면 뭐 죽으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붕으로 동화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하에서 설치 가능한 건 트사뿐입니다. 트사 올라가는 겁니다. 트사.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트사 2개 다 되지만은 아픈 사람이나 노유자는 사다리를 사용할 수 없겠죠. 어떻게 사다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피난용 트램만 됩니다. 트사. 요것도 4에서 10층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게 교구 띵띵 왕공간 사다성을 쓸 수 있습니다. 틈이가 빠지는 거죠. 교구 너무 높으니까 미끄럼틀 못 사용하는 겁니다. 교구 전체적으로 교구 틈이 왕공간 사다성에서 교구 띵띵 왕공간 사다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명구조기구는 방방공인, 방열복, 방화고,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있고요. 자, 피난기구 설치도 왕왕 나오는데요. 500제곱미터마다 노숙의 5라 적어놨네요. 800은 위문판복, 위문판복, 노숙의 위문판복, 그 밖에는 1000제곱미터마다 한 개씩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요것도 다시 나오네요. 스프링클러 개수 235T, 368T, 160, 161.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어디나 다 나옵니다.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그리고 스프링클러의 그 유속은 가유급입니다. 가유급. 즉, 가지배가 6m 세커 이하, 그리고 그 외에는 10m 세커 이하로, 스프링클러 유속을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명구조, 방만공인, 공기호흡기는,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은요, 100대지에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즉, 100명 이상의 영화관, 그리고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시의 역사, 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대상 지역에는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상사의 법칙 그 필기 때 외우셨죠?
QHP, ND 1, 2, 3, 3, 2, 5 그걸 하면 되죠. 이거 상상의 법칙 나오면 항상 감사하게 풉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확실히 고칠 수 있으니까요. 즉 Q1분의 Q2, H1분의 H2, P1분의 P2는 QHP ND죠. N1분의 NN2, N1분의 N2, N1분의 N2 그리고 D1분의 D2, D1분의 D2, D1분의 D2에서 1, 2, 3, 3, 2, 5였죠. 1, 2, 3, 3, 2, 5가 상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상사의 법칙을 꼭 외우시는 게 QHP, ND, 1, 2, 3, 3, 2, 5를 외우시면 상사의 법칙은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네요. 딴 데 있나요? 되게 내용이 많죠. 이게 지금 3개로 제가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약재량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약재량도 많지는 않습니다. 한 장 반 정도 되네요. 약재량을 할 거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외우고 계셔야지 시기피는 시험을 치는데 한 가지만 적용이 안 되고요. 여기저기 걸 끌어와서 적용을 시켜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턱걸이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